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동거를 시작한 남자입니다. 제 동거녀는 전 여친의 엄마입니다. 사실 제 여친은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였습니다. 항상 밝고 외모도 예쁜 친구였지요. 대학에서 만나 5년 넘게 사귄 사이였습니다. 당시 여친은 엄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여친의 아빠는 오래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그 뒤로 어머님이 홀로 딸을 키우신 것이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고 일찍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죠. 저랑은 20살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며 좋아하셨죠.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결혼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친과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어머님께도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친의 집에 자주 갔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도 도맡아서 했고 어머님 모시고 놀러도 자주 다녔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수시로 여친 집으로 갔죠. 어머님도 미안해하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남자가 집에 있으니 든든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드셨고 명절에도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더군요. 저도 항상 환영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름 휴가 때도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어머님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여친과 결혼하면 다시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친도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여친은 사실 걱정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엄마가 혼자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어머님을 모시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좋아하면서도 바지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죄송스럽다는 이유였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친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자긴 제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친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친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당연히 여친도 저희 집에 자주 왔었습니다. 제 동생과도 친구처럼 친해졌고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 잘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머님을 모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내 마음이 편해야 제가 행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조만간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시더군요. 이제 여친과 행복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친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넋이 나간 목소리로 간신히 말씀을 하셨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친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친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여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여친을 따라 죽고 싶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여친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울다가 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으실 것 같았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고 수시로 어머님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님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지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어머님도 조금씩 회복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갔더니 여친의 물건을 태우고 계시더군요. 저를 위해서라도 딸을 그만 보내줘야겠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제게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평생 이분을 지켜드리자고 마음먹었죠. 그날 어머님은 오랜만에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식탁에 여친이 없으니 왠지 허전했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가 큰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가 아픔을 달래주고 있었지요. 어머님과는 가끔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님은 이제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말에 꾹꾹 눌러둔 감정이 폭발했죠. 여전히 여친을 잃은 상처가 너무 컸었습니다. 다만 어머님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제야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자 어머님이 놀라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의 위로가 많이 도움이 되더군요. 마치 여친이 다시 온 것 같았지요. 우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플 때는 울었고 서로 위로를 해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슬픔을 이겨나갔죠.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행을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망설이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일본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여친과 셋이 함께 갔던 바로 그곳이었죠. 어머님이 너무 좋아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여친과 함께 묵었었던 그 료칸에서 묵었습니다. 여친과 함께 갔던 노천탕에도 갔고 함께 맛있게 먹었던 식당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방에서 묵었습니다. 조금 간격을 두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딸을 따라갔을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의 눈에는 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같은 아픔, 희망을 가진 느낌이었죠. 이 사람과 함께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의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자 친구이고 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죠. 어머님이 멈칫했지만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빛이 마주친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원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더 용기를 냈습니다. 마치 여자친구가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었죠. 어머님도 저를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는 꼭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아침을 맞이했지요. 그녀가 부끄러운 듯 제 가슴이 얼굴을 묻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던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녀를 더 원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로해줄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친의 빈자리를 그녀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들이자 사위, 남편 같은 존재였죠. 그녀 역시 하루가 다르게 미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잠자리도 거부하지 않았죠. 그렇게 조금씩 저를 자신의 남자로 받아주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아픔을 이겨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 역시 저를 남편처럼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죠. 부모님께도 허락받기 힘든 관계였지요.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많은 난관을 넘어야 했죠. 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서방님으로 받아들였다더군요. 죽을 때까지 저를 자신의 남자라고 말이죠. 지금처럼 자신을 아껴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떠나도 좋으니 그때까지만 지금처럼 아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작은 원룸을 얻어놓았죠. 부모님은 제가 거기서 자취를 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원룸은 가끔 한 번씩 가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퇴근은 곧장 그녀의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보금자리였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그녀가 수줍은 표정으로 남편을 맞아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